네, 최근 법조계에서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조 일원화 이야기인데요. 이 법조 일원화 뭔지부터 차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근데 법조 일어나는 것은 이제 원래 용어는 법조의 모든 이제 분야가 변호사에서 출발해서 네. 이제 변호사 중에서 이제 판사도 뽑고 검사도 뽑자 하는 것을 이제 법조 일어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종래의 법관 임용 방식과 다르게 네. 그 변호사로서나 또는 법조 분야에 일정한 기간 종사한 사람 중에서 판사를 뽑자 하는 것을 이제 법조 일어나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판검사와 이제 법 변호사 사이에 약간 벽을 좀 허무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그럴 싶네요. 수도 있죠. 네네. 예. 저도 경험 하나가 있는데 이제 취재차 변호사님한테 한 분 이제 연락을 취했더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변호사가 아니라 이제 판사예요라고 하셔서 이제 그때 딱 처음 또 실제로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법조 일원화에 대해서 이게 경력, 법조 경력을 또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또 더 정확히 한번 얘기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판사를 이제 변호사 자격을 바로 취득하면은 네. 그 중에서 법원에서 필요한 사람은 이제 뽑았습니다. 네. 또 검사도 뽑고 그리고 이제 그 또 나머지 사람은 이제 변호사로 가고 하는데 이제 판사가 남 인생을 이제 재판을 하는데 너무 경력이 너무 일천해서 제대로 재판을 할 수가 없다. 사회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 자격은 취득을 했으니까 그 자격을 가지고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든지 또는 회사나 이런 데 가서든지 대학 같은 데서든 상당한 사회적인 경험을 쌓은 다음에 판사를 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 해서 이제 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네. 오는 것 판사를 뽑자 하는 것을 이제 법조 일어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법조 일원화 취지 자체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법조 걸까요? 일어나 자체를 반대했다기보다는 예전에 네. 반대한 사람들은 네. 그때 반대하는 논리는 이제 사회가 워낙 혼탁하니까 이제 공부만 하다가 변호사나 또는 사회에 나가서 하면은 좀 물든다, 나쁜데 물들어가지고 법원에 들어오면은 판사로서 좀 그게 좀 품이나 이런 면에서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원이나 경찰서 필요한 사람 바로 순수할 때 뽑아가지고 네. 우리가 양성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순수한 예, 순수하게 그대로 키워야 그때. 되니까. 그리고 또 네. 그때는 이제 제야 자체가 워낙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또 양성할 만한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로펌 같은 것도 생기고 한 것도 그건 뭐 1980년, 90년 이후고 이제 1000명 뽑고부터 이제 이것이 제야가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전 당에서는 그런 거 상상을 못 하고 네. 이제는 꼭 법원이나 검찰에서 교육을 안 해도 네. 이제 사회에서든 얼마든지 이제 교육할 만한 시스템이 됐으니까 우리가 양성할 수 있다. 이래 돼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법조 경력 10년 또 10년이 적합하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법조 경력 5년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뭐 법조 경력 5년이냐 10년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숫자니까 네. 큰 이제 뭐 조금 많이 하는 사람이 오면 좋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니까 10년 이상 된 사람은 거의 지망을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10년 경력자를 뽑으면은 그때는 판사 충원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네. 이제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제 법을 고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럼 뭐 변호사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 10년 정도 일하면 네, 또 판사로 이렇게 오기가 또 쉽지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네.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우리 이제 법조인도 자기 인생에서 그 이제 제일 열심히 일하고 또 성과가 좋은 연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직업에 따라서 네. 의사는 뭐 몇 살 때 의사도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법조인은 또 몇 살 때 일하는데 뭐 제 생각으로는 이제 한 40살부터 한 55세까지 그때가 가장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닌가 하는데 10년 돼서 이제 법원으로 오라 그러면은 이제 네. 기본적으로 한 40살쯤 되거든요. 피크일 때. 그래, 근데 이제 그때 사람을 법원으로 데리고 오려면은 이왕이면 좀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치죠. 왜냐면 잘하고 있는 거 자기가 그것을 얼마든지 이제 네.
성공하고 있는데 네. 물 그걸 들어오게 두고 노젓고 그걸 있는 사람도 포기하고 오라고 있는데. 그러면은 포기할 수가 없지요. 네. 어지간한 조건을 가지고는. 음. 그러고 이제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그 사람한테는 자기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네. 그걸 포기하고 오기가 어렵다. 이제 5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이제 뽑으면은 아직 35세 네. 뭐 남짓하니까 법원에 가서 이제 한 10년 근무해 보다가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또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네. 10년 하니까 조금 거기 애매한 나이가 돼가지고 네. 포기하고 오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제 아예 뭐 오겠다는 사람도 있죠. 이제 많이 뽑아놨으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아까 이제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판결문 작업하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영미하고 달라가지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겠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이제 지망자가 이제 상당히 현격하게 줄어드는. 그렇죠. 법원 현상이. 입장에서는 이제 고급 인력을 충원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죠. 그런 법원 입장도 그렇지만 네. 이제 재판 받는 국민 입장에서도 이왕이면 좀 훌륭한 사람이 네.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훌륭한 사람이 이제 올 만한 여건이 이제 좀 어렵다. 또 공무원 요즘 뭐 공무원 인기 있다고 하지만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경쟁하는 그 경쟁 대상은 네. 외국 변호사 뭐 하고 해외 업무도 하고 막 이런 걸 하고 싶어 하고 네. 이제 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는데 이제 판사는 국내에서 또 이제 정근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도 갔다 와야 되고 여기 이동도 해야 되고 하는 그것도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적인 이제 유인이죠. 예. 네. 그렇구나. 조금이라도 어릴 때 와서 판사로서의 전문성을 좀 쌓고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법원의 입장인 것 그렇죠. 같아요. 법원에서는 네. 이제 오는 사람들은 이제 법원에 오면 사건이 많으니까 네. 자기 하고 싶은 걸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 있다. 네. 는 것이 이제 장점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로펌이 커지니까 네. 그런 장점은 이제 로펌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이제 로펌이라는 데 가서 이제 자기가 10년 되나면은 파트너급이 됐는데 네. 그것은 이제 성공한 사람은 새삼 이제 법원으로 들어올 유인이 많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법조 일원화 같은 또 이런 법조계 이슈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